작년 11월 5일 저녁 6시경이니까 요새 6시도 꼼꼼하잖아요. 꼼꼼해요. 그죠? 예. 예. 교량에는 가로등이 있어요. 네. 근데 교량지라면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아요, 시골은. 네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제한속도 70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5시 36분. 녹색 시내 가는데 아이고. 네. 자, 검은 옷 입었어요 또. 그러게요. 가로등이 있다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둡잖아요. 네. 근데 검은 옷 입고 난 녹색 시내 정상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이거는 없어야 안타깝지만 너무 다치신 거는 안타깝지만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죠. 네, 많이 다쳤대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어쩌나. 네, 다행히 생명의 시작이 생명의 지장은 없었고, 근데 중상해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대요. 네네. 근데 나중에 경찰관이 중상이 아닌 걸로. 그러면 지금은 우선 나는 내신해 갖고 속도 위반도 아니고 네. 그랬으니까 사망 사고면은 처벌받느냐 아니냐 문제가 되고 네네네. 중상이면 합의해라 말아 그랬는데 네. 중상이 아니면은 그다음에 뭘로 끝나죠? 종합보험으로. 종합보험으로 끝나고 네. 나는 이제 나한테 잘못이 있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네. 부과되죠. 이 조사관이 중상이 아닌 걸로 해줄 테니까 범칙금 내라고 그러더래요. 네. 그러면 우리 세나 교수는 범칙금 내시겠어요? 아니면은 나 억울하니까 직결심판 간다고 그러겠어요? 직결심판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지금 어두운 시간인데가 검은 옷 입고 있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제 무단횡단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직결심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직결심판? 아니 중상이 아닌 걸로 해줬는데 이걸 보고 직결심판 간다고요? 그래서 조금 기분 나빠하는 눈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너 직결심판 간다고 그러면은 직결심판 보내달라니까 그래? 나 중상해로 할 거야. 또 괘씸죄인가요? 마음 바뀌면 어떡할까 싶어서 좀 불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해요? 아니 중상이 아니니까 중상이 아닌 걸로 했지. 그렇죠. 그거는 중상이 분 판단이- 의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직결심판 가세요. 그래서 직결심판 갔어요. 네. 이의 신청하면은 범칙금에 이의 신청하면 직결심판 보내주잖아요. 네. 그 직결심판은 그 사고 난 데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동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분은 우리 동네 경찰서에다 직결심판 네. 신청했어요. 그런데 혹시 판사가 이 블랙박스를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블랙박스를 경찰관이 같이 첨부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줄 수 있으니까 경찰관한테 블랙박스 영상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직결심판 담당자가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고가 경기도에서 직결심판하니까 거기서 기록이 통째로 오는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뭐 일부만 오나 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상은 안 온 것 같아. 그게 판사한테는 직결심판하러 갔더니 판사가 영상이 없대요. 그래서 담아갔대요. 네, 네, USB에 담아갔더니 네. 판사가 이 직결심판은 직결심판 1분에 하나씩 하거든요. 예. 한 사건이 1분 걸려. 네. 많이 걸려 2분이야. 네. 직결심판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블랙박스 보고 시간 있게 그러면 못해요. 판사가 그러더래요. 거기서 이거 기각시켜 줄까요? 아니면은 선고유예 해줄까요? 선고유예하면은 4만 원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기각하면은 그러면 경찰이 다시 불러 조사하고, 그리고 검찰 갔다가 다시 법원에까지 올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네. 아마 이게 그거 같은데 잠깐 볼게요. 제가 이 몇 개가 헷갈려서 자 쭉 가면은 나랑 이분하고 주고받은 글이 이렇게 많아요. 예. 예. 여기 있네. 예. 어제 직결심판 받고 왔는데요. 예. 아쉽게도 무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로 법원에는 그 경찰이 작성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직결심판은 간단하게 하는 거다. 시간이 걸리는 영상은 못 판단할 수 없다. 무죄는 선고할 수 없다. 그러면 원하는 선택해라. 벌금, 기각. 선고유예가 아니라 벌금이네. 벌금 선고해줄까? 아니면 기각해줄까? 기각을 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정신건강에 해롭다. 알아서 잘 판단해라. 그래서 저는 기각해주세요. 경찰서 연락 올 거다.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판사도 이 영상 한번 잠깐 아까 우리가 본 거 몇 초야? 한 20초 되나? 그래도 연결하고 뭐 이런 게 더 복잡했나 보죠? 판사분들이 네.
어떤 분들은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봐주는 네. 분도 계세요. 근데 영상도 기록이 없었고, 이 직결을 간단하게 하는데 내가 그거 언제 봐요? 결국에는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네. 경찰서에서 이제 검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경찰에 가서 다시 조사받을 때 네. 도로교통공단에 이걸 해보세요. 도로교통공단에 불박차 속도, 그다음에 무단횡단을 발견했을 때 나랑 거리가 몇 미터인지, 그리고 그때 내가 멈출 수 있는 정지거리 되는지 그거 조사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 있는 경찰서에서 안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기각시키니까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제대로 처리해라. 정식으로 제대로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과연, 그리고 또 이제 검은 옷 입었을 때 하얗게 몇 미터에서 보이는지 네. 이런 걸 이제 조사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분이 강원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재조사 요청. 강원경찰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는 주변에 건물 집도 없고, 네. 만약에 가게도 있고 그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상가도 없고, 그다음에 차량 통행도 드물고, 그리고 거기 쭉 갈 때가 중앙분리대도 있었고 중앙분리봉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곳에 무단횡단 횡단보도도 없고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 내가 녹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볼 때 정지거리가 안 된다. 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다. 저기서 무단횡단자가 뛰쳐나올 걸 예상할 수도 없고, 검은 옷 입어서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보이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못 피하고, 일반적으로 그 하양등일 때 검은 옷 입으면서 30m에서 보이거든요. 70도에서 어떻게 피하겠어? 못 피하죠. 70이면 43m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30m 보는 순간 13m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경찰서로 보내줄 거래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네. 경기도에 있는 그 경찰서로 이건 보내주겠다. 예. 그래서 저게 도착했어요. 도착했으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대로. 혐의 없음 처리해야 예, 옳죠. 예. 근데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록을 보내서 송치했어. 송치. 전혀 저거는 상관없이 보내요. 경찰청에, 강원 경찰청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그랬으면은 경찰서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거 혐의 없음이네. 네. 그렇게 처리해도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그런데 이 직결 심판이 기각된 거는, 그거는 다시 그 검찰로 보내고 제대로 처리해야 되나?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내렸을까요? 이 사건. 상향도 한번 켰어, 그죠? 그래서 예. 켰다가 나가는 그지? 적 혹시 뭐가 있나? 네. 그리고 가는데 이때 잘못 없어야 되겠죠? 예. 블랙박스 없을 때는 저럴 때 50대 50 정도 봤어요. 네. 50대 50 내지는 보행자 60, 자동차 40. 근데 저거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네. 블랙박스 저거 어떻게 피해? 예. 만일 이런 경우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자, 20km 오, 암흑천진데요. 올라가는데 27km 한 30m밖에 안 보여요. 한 네. 3, 40m. 가로등이 없잖아요. 네. 그죠? 2개 3개 갔다 갔다 가 4개 저기 뭐 보이죠? 하얀 거. 건너세요. 여기. 하얀 거 보이죠? 하얀 거. 하얀 거. 한 150m 정도 멀리 보이잖아요. 아, 네, 네. 오.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방광점 입고 건너가서 미리 보였겠지만, 그죠? 200m에서 보여요. 저 변호사님 방금 좀 네, 보여요? 네. 근데 시커먼 거 입으면 이거 안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거를. 예, 불과 30m에서 보이는데. 예. 예. 검찰청으로, 네, 예, 송치했는데, 검찰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검찰에서 무혐의 좀. 그래야 되겠죠? 네. 예, 당연히. 예. 게다가 강원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결정된 것도 그 기록도 그것도 첨부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그게 없어도 무혐의하겠죠? 네. 예. 11월 7일. 혐의 없음.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은 저럴 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통사고 자체는 공소권 없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뭐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인데 네. 안전운전 의무 통고 처분하잖아요. 네네네네. 벌점하고 통고 예. 처분. 통고 처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거든요. 도로교통법 48조.
그래서 경찰은 잘못이 있다고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검사는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된다. 저게 어떻게 피해?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네네. 혐의 없음 두 가지예요. 증거 불충분하고 범죄가 안 되는 것도. 네. 저거 범죄 인정 안 된다. 아, 검사가 화끈하게 썼네. 네. 저게 저게 무슨 만전운전의 이건이? 예, 더 명확하게. 얼마 걸렸어요? 작년 11월부터 거의 1년. 1년 넘었어요. 1년 2일 만에. 예. 이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 아니 내가 중상이 아닌 걸로 해줬는데 네. 아 이걸 갖다 직결 간다고요? 그래서 또 불안했어요. 그때 그냥 4만 원 냈으면은 결국은 벌점 25점이죠. 예. 아까 많이 다쳤으니까 네네네네. 벌점 25점하고 그리고 범칙금 4만 원하고. 근데 보통은요 내고 끝내요. 내고 끝내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많이 나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또 제가 이분한테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다른 데서 네네.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그 이분은 진짜 내가 이 사건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은 모두가 잘못이다. 네. 그럼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버티셨거든요. 제가 오늘 이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11월 5일 이후 1년 만이네요. 그동안 언제가 제일 힘드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조사관들, 그죠? 네. 그다음에 검사를 안 만났어요. 네네네. 네, 검사는 서류만 보고 결정한 거예요. 또 직결심판 판사 중 누가 가장 섭섭했나요? 누가 가장 도움됐나요? 이 중에서 누가 도움됐나요? 질문한 거예요. 네. 자동차 보험,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무단횡단자에게 치료비를 해준 것을 해서 치료비 처음에 중상에 대해서는 저 1,000단 이상은 나갔을 거예요. 네네네. 치료비가. 그 환수 조치하겠다고 하나요? 이제 100대 빵 돼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합의했으면 끝이에요. 합의하기 전이면은 기다렸다가 네. 찾아와야 돼요. 네네네. 그 보험사도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니들이 인정을 준 거 아니야? 그 나중에 끝난 날 다시 달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무슨 소리야? 니가 다 인정해놓고 그때 그게 무슨 자동차의 잘못을 전제로 준 거 아니고 보험사에 니들이 판단해 준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이미 합의가 끝나서 받아오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치료비는 일단 가불금으로 일단 줘놓고 나중에 100대 빵 소송에서 100대 빵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무죄되면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합의했으면 끝인데요. 이건 환수 조치하겠다고 하나요? 1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다른 운전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내가 질문하는 거야. 네. 언제 제일 힘드셨나요? 사고 범칙금 나오기 전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네네네. 저 그러면 형사합의금 이때 이분은 운전자 보험이 없었어요. 그럼 저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중에 중상해 되면 어떻게 하나 되나? 그래서 결과 중상이 아니다라는 거 나올 때까지. 그래서 네. 범칙금 그때는 우리 마음이 편해질 때. 네네. 그 전에 만약에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중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때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지식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조사관들 판사 중에서 누가 가장 섭섭했나요? 누가 가장 도움됐나요? 섭섭한 사람은 그 강원도에 있는 경찰서 조사관. 내가 중상이 아닌 걸 해줬는데 뭐 이게 직결심판 간다고요? 또 경기도 경찰서 직결심판 담당자. 강원도의 경찰관은 무조건 되고 차대 사람 손은 무조건 너 차가 잘못이야. 이 말만 되풀이했대 계속. 네. 차대 사람이잖아요. 차대 사람.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 직결 담당자는 신입 지원이긴 하지만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해야 되는데 접수할 때 USB나 CD 첨부가 안 된다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있었으면 판사가 봤을 텐데 네. 내가 들고 가니까 아까 뭐 꽁꽁 그런 판사가 미리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히 판사는 제가 제출된 자료 그러니까 강원도 경찰서에 있는 거는 안 왔으니까 못 본 거예요. 네. 내가 들고 간 걸 안 본 거 그건 좀 섭섭하지만 그분은 불만이지만 근데 재판하기 전에 제출된 거로만 판단하는 위치라서 뭐 경찰서 안 보내줬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섭섭하진 않습니다. 가장 도움된 분 앞에 문제 변호사님. 마음의 심적인 위안이라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 포기하려고 내가 가세요. 네네. 가세요. 그럼요. 끝까지 가세요. 용기를 얻었죠. 내가 왜 그렇게 끝까지 가라 그랬을까요? 아까 묻고 대답 무지장 많잖아요. 네네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변호사님은 이제 무죄라고 이제 예상이 확실하게 되시니까 밀고 가라고 하신 거 이거 무죄 받아도 나한테 도움되는 거 있을까요? 없죠. 일단 변호사 선임한 게 아니니까. 저한테 도움되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였습니다. 비슷한 사건. 이 사건이 무죄예요.
저한테 도움되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확인받은 거, 데이터가 하나 쌓인 거. 네네. 예. 근데 저는 이분 말고도 다른 사건에서 많이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불안해할 때 아니 본인이 잘못이 있나요? 본인이 잘못 있다 생각하면 포기하세요. 잘못 없다로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다른 운전자분들한테 자 이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거 확인받고 그리고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자꾸 보이면 경찰도 이제 바뀌겠죠. 예.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들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우리 동네 경기도에 있는 그 경찰서 문성환 조사관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강원도 경찰서에서 하지 못한 조사를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족과 응원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아니야 너 잘못 없어. 친구들 너 잘못 없어. 자동차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에게 치료비 대준 것에는 환수 조치하겠다고 그러나요? 자동차 보험사랑 합의가 됐다네. 치료비도 대주고 또 합의금도 예. 줬다네. 그럼 끝이야. 끝. 한 번 하면 끝이야. 네. 그 뒤로 연락해보지도 않고 합의 만기가 돼서 그 보험사도 큰 보험사였는데 DB로 바꿨대. 네네. 왜 DB로 바꿨을까? 변호사님이 초기 대응 플랜. 저기 내볼래. 이거. 네. 아니 저도 약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있다가 변호사님 방송 보면서 이제 초기 대응으로 최근에 바꿨어요. 그랬어요? 네. 자, 초기 대응 플랜. 예. 그래서 그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도 바꾸셨대요. 그럼 DB가 잘해야 되는데, DB 잘하세요. 1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다른 운전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사고 나면 몸과 마음이 상하니까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 운전자분들 이분 운전자 보험 없었거든요. 예. 사고 나고서 바로 한문철 TV 들어서 보시다가 그때 바로 가입하셨대요. 네. 예. 작년 10월에 내가 초기 대응 플랜 만들었거든요. 근데 11월 달이니까 이분 초기 대응 플랜 가입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사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근데 이 사고는 해당 사항 없어요. 사망 사고도 아니죠. 네. 중상해도 중상해도 아니죠. 아니고, 네. 또 중대법규 위반도 아니죠. 네. 그래서 모든 사고를 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든가 또는 사망하든가 또는 중상해 판단이 되든가. 예. 그래도 처음에 이분이 만약에 사망하면 저 어떻게 해요? 형사비 어떻게 해요? 불안했었거든요. 불안하시죠. 근데 지금은 2억 원까지 형사비금 나오잖아요. 내한테 잘못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사망사고일 때요. 나한테 잘못 없어도 나가 지금 이 사건에서 만약에 사망했다. 네. 그럼 경찰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강원도 경찰관은 차 대 사람 사고야, 아무튼 사망 사고야. 그럼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럼 검찰을 송치하겠죠. 자, 만약에 이 사건에서 사망했다고 그러면 그럴 때 초기 대응 플랜 크게 도움되는 거죠. 네네. 왜? 그래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제하수도 70이다. 블랙박스 또 얼마냐? 그리고 처음 보였을 때 얼마였겠느냐? 그리고 블랙박스가 이게 실제보다 더 밝게 보이는 밑에 부분은. 네. 밑에 부분은. 그럼 여기서 처음 보였을 때 몇 메타 하겠느냐? 근데 이거는 블랙박스가 실제 눈에 보이는 거가 똑같은지 아닌지 몰라서 이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기 있는 거. 근데 이럴 때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밤에 하얀등일 때 몇 메타 보이느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험해놓은 게 있어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40m다. 검은 옷 입었을 때 몇 m냐? 30m다. 그럼 내가 70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43m가 필요하다. 잘못 없다. 이걸 경찰 단계부터 했어야 네네. 그래야 검사가 무협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나 교수께만 보여드릴게요. 나랑 글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자, 여기서부터 얼마 안 되네. 64밖에 안 되네. 여기 숫자 있죠. 나 100번 넘는 줄 알았어. 근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내용이 많아, 근데. 네. 내용이 많아, 이렇게. 네. 글이. 이렇게. 예, 내 1대1 가정교사 하듯이. 근데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예. 여기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까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처분 결과 안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뭐 기소유예는 뭐고, 네네. 뭐 혐의 없음 뭐고, 혐의 없음 처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거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거 부족이 아니고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인데 두 가지인데 죄가 안 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증거 부족이 아니고 검사가 아까 그거 다시 보실까요? 증거 부족이 아니라 혐의 없으면 안 돼. 그렇죠. 범죄 인정이 안 돼. 그게 무슨 범죄냐? 그게 네. 무슨 안전운전 위반이냐? 예. 진짜 멋집니다. 강원도에서 사고 난 거, 경기도에서 직결 심판 받고, 그리고 안양지청에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 받으시까지 만 1년 이틀 걸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년 동안에 그 힘겨움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통조사관분들께서 여태까지 차대 사람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렇게 처리해왔던 그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미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씩 쌓여가는 겁니다. 처음에 눈이 올 때는 눈이 내리면 녹아요. 네네. 또 눈이 내리고 그러면 어느 쪽 이렇게 쌓여요. 그죠? 네. 예. 이제 위에 눈이 조금씩 쌓여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하얗게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저 이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분께 이 블랙박스 최신형 화질 끝내주는 페달 블랙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방광점포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아까 여자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저 소리는 저희 여자 목소리 들렸잖아요. 네. 두 분 같이 입으시라고 반광점포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